네, 부모교육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서는 부모교육의 본질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교육의 정의, 목적, 필요성, 그리고 부모의 역할, 아버지와 어머니, 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부모기의 단계, 비버스의 부모기의 사회적 의미와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버스의 부모기의 사회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행위를 보면 부모가 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종교인들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갖는 것은 종교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되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 행위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살펴보면 부모가 되는 것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지속되고 또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부모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의 섭리.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성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부모가 된다는 인간의 본능에 의존하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정체감과 성역량.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성정체감과, 즉 자신의 성에 대한 동일시를 받아들이는 것과 자신의 성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감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혼의 목표. 결혼의 목표가 자녀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가 없는 무자녀 부부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부 생활을 결속시켜 줄 수 있다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정상적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정신위생상 부모기의 경험이 없는 부모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이 성숙하고 더 건강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복지에만, 자신의 어떤 개인 생활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듀발의 가족생활에는 8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모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형성기. 이 가족 형성기는 신혼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에 보면 신혼 가족은 1년을 말하죠. 자, 두 번째로는 출산 가족. 자녀가 출생을 해서 36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그 시간은 2.5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령 전 아동 가족, 6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취학 연령 학령 전에 자녀를 둔 가족을 말하는데, 그 3번은 3.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은 학동기 자녀 가족, 6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이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7년을 이야기하죠. 초등학교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소년 가족, 13세에서 20세 청소년 가족을 뜻하는데, 이 기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기간에 7년을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인 자녀를 갖는 가족,
자녀가 독립한 가족을 뜻하는데 그 기간은 가족생활 주기의 8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중년기 가족의 빈둥지, 자녀를 다 독립시키고 부부가 남아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빈둥지와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은퇴기의 가족의 그 기간은 15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년기 가족, 중년기 가족에서 은퇴 이후에 그리고 노년기를 보내면서 사망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의 8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엔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에서 신혼가족 1단계 가족 형성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한 부부들로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 상호 간에 그들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상호 좀 만족스러운 생활을 확립하고 기존의 친족 체계의 일원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나아가고 부부가 서로 의논해 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에 대한 부부 만족 정도는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합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2단계, 1단계 신혼가족 형성기, 신혼가족의 발달의 과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태어나면 그 연령대의 발달의 과업이 있듯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과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가족생활 주기에도 단계별의 발달 과업이 있는데 1단계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첫째로 가정의 토대를 확립하는 겁니다. 나무를 비교하자면 씨앗을 심는 시기죠. 네, 가정의 토대를 확립하기, 공유된 재정적인 체제를 확립합니다. 부부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것들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몇 년 차, 5년, 1년 차, 3년 차, 5년 차, 10년 차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체제를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유형을 확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유형을 서로 확립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이럴 때 나는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서로의 요구사항들을 그때그때 즉시 바로바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유형을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도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의 연결망 확립하기. 이 부부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과 함께 우정의 어떤 연결망을 구체적으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친척과의 관계 확립하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와 연결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친척, 친인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립을 하게 되지요. 미래의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자녀를 가져서 그 자녀를 가졌을 때 이 자녀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키고 내가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서 또 바람직한 부모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행복감이 넘친다고 봅니다. 서로에 대한 헌신의 본질과 의미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2단계
출산 가족이라고 하죠. 출생해서 36개월의 아이가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보통의 가족은 이 시기 동안 2명의 자녀를 많이 갖습니다. 2살 터울, 3살 터울 이렇게 해서 2명의 자녀를 갖는 가정이 참 많은데 부부의 생활은 자녀의 출산과 함께 크게 변하여서 자녀 양육이 요구하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재정적 부담에 적응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 수행으로 인해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깊이 참여하면 자녀 양육은 즐겁고 보람된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2단계 출산 가족에서 발달 과업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에서 요구되는 생활 비용 충족시키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1명, 2명 생기면서 부담되는 자녀 양육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어떤 생활 비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충족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사의 책임 분담을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사의 책임 분담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부부간의 마찰과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녀 양육을 하다 보면 자녀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환경들이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럴 때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바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부부가 효율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를 포함하는 생활 유형에 적응하기.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게 되면 자녀로 인해서 생활의 유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있을 때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자녀의 건강 문제라든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가야만 하는 곳 또 가지 말아야 하는 어떤 장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조부모를 가족 단위 속에 조화시키기. 네,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조부모가 계시다면 그 안에서 같이 함께 3대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3단계. 3단계는 학령 전 아동 가족을 말합니다. 6세까지의 아이가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모는 점점 더 많은 양의 시간을 자녀 양육에 쏟게 되므로 부부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학령 전기 아동의 요구와 흥미에 적응하고 동시에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의 부족에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3단계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확대되는 가족이 요구되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반드시 충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생활에 예측 가능한 비용과 예측 불가능한 비용을 충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유형에 적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의사소통의 유형에 있어서 적응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4단계, 학동기 아동이죠. 학동기 아동 가족이 6세에서 13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동이 낮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많이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일과 활동이 학교 생활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부모의 관심의 범위나 접촉 대상의 폭이 많이 넓어집니다. 이 4단계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아동의 활동을 충족시키고 부모의 사생활을 보장받아야만 합니다. 보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지급 능력을 유지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원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재정적인 지급 능력에 있어서 그걸 유지하려면 바르게 계획을 세우고 재정적으로 지출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 생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의 변화하는 발달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아동들이 가장 발달이 많이 좀 빠르죠. 그리고 아동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6번째로 우호적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초등학교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친구들의 영향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의 주변의 인물들, 친구들이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부모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친구들과의 우호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고 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5번째로 청소년 가족. 네,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인 청소년 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는 보다 더 자율적이 되려는 청소년 자녀의 시도에 때때로 많이 당황하고 갈등을 느끼거나, 그리고 가정을 떠날 준비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의 만족은 이 시기의 자녀로 인해서 최하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공허함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가족의 이 5단계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들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자녀들의 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가족의 금전 문제에 대처합니다.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학원의 어떤 공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이 이 청소년 가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의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 갈등의 시기를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로 상호작용이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성인의 부부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발달 과업에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자녀에게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의사소통 중재하기. 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부모의 말을 많이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주변에 있는 성인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는데, 그 시기의 의사소통의 중재 역할을 부모가 잘 바람직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듀발의 가족 생활주기, 성인 자녀를 갖는 가족, 자녀가 독립하는 가족이죠. 20대를 말합니다. 맞이가 성인기로 들어감에 따라 가족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은 취업, 군복무, 대학 진학 혹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성인 자녀를 돕는 데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택하게 되는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체 능력과 지원 등을 부모가 제공해야만 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부의 만족이 이 단계에서 증가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내 자녀가 집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므로 평균 약 8년간 지속이 됩니다. 이 성인 가족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설비와 자원을 재배치하기, 자녀들이 이제 독립해서 가정을 떠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필요했던 물건들, 불필요한 물건들을 서로 정리를 해서 가정의 물리적인 어떤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생활로 들어가는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 비용 충족시키기, 그리고 자녀가 가정을 떠날 때 책임에 대한 제한당하기, 자녀가 삶의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부부관계 재조정하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자녀의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시키기. 어쩌면 청소년 시기인 5단계보다 6단계인 성인 자녀를 자녀의 이 발달 과업이 부모에게는 어쩌면 더 많은 집중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7번째, 중년의 가족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떠나보낸 빈 둥지에서부터 은퇴의 가족의 그 시기를 말합니다. 한 50대 이후를 이야기하겠죠. 시대에 따라서 그 지속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시기에는 성인 자녀를 갖는 가족 단계가 노년기까지 연장이 되어 빈 둥지 시기가 짧아졌으나 20세기 동안에 한 2년에서 13년까지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모의 집에 머무는 성인 자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늦게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결과 빈둥지 시기는 다시 짧아지는 추세가 요즘의 추세입니다. 중년기의 가족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은 물론 노부모를 보살피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고에 사실은 있습니다. 샌드위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샌드위치 세대라고 요즘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빈 둥지에 잘 적응을 해야 합니다. 많이 외롭겠죠. 그래도 부부가 함께 이 둥지에 잘 적응을 해야 하고 부부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재조정을 해야만 합니다. 조부모로서의 생활에 적응해야 되겠죠. 성인 부모의 부모 돌보기도 있습니다. 또 은퇴에, 이 시기에는 사회에서 은퇴해서 그 은퇴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쇠퇴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술에 또 본인은 스스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 마지막인데요. 노년기 가족, 은퇴에서 사망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직업을 가진 성인의 은퇴에서부터 두 배우자의 사망까지
계속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만성적인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노화하는 부모를 보살피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보통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생활을 하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 많이 함께 생활을 하기도 하시죠. 8단계의 발달 과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기, 그리고 계속되는 노화 과정에 적응하기, 타인이나 특히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의존에 바르게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배치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경제적 문제에서의 변화에 적응을 해야만 합니다. 임박한 죽음에 대처하는 지혜도 요 시간에 참 필요한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2강에서는 비버스의 부모기의 사회적 의미와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를 살펴보았습니다.